전 세계 조선업계의 시선이 한 여성을 향했습니다. MIT 출신, 글로벌 전략가인 그녀의 단 한 번의 선택이 수조 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상황이었죠.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 독일과 약소국 한국의 기술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바다 위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고 온 시스템이 멈추고 프로토콜이 멈춘 그 순간 나타난 건 한국 기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녀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강대국 독일의 기술보다 한국의 사람을 믿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단 3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 팔레트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레이첼 에버렛입니다. 저희 회사 오로라라인에서 기술 전략을 맡고 있죠. MIT에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고 MBA까지 받은 저에게 2025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맡겨졌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책임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2030년 탄소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저희는 회사 운명을 좌우할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친환경 초대형 LNG선 12척을 발주하는 일이었어요. 한 척당 수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투자였죠. 총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박 구매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20년간 저희 회사가 친환경 해운업계를 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후보는 두 곳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마이어베르푸트와 한국의 현대 3호중공업이었죠. 독일은 고급 크루즈선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유럽 전체 크루즈선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정밀하고 우아한 기술력으로 유명했죠.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완벽함과 정교함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LNG선 분야에서 세계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형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한국이 수주했거든요.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데이터와 수치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를, 직감보다는 분석을 믿었죠.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술력 비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책임감, 신뢰성, 위기 대응 능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두 조선소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발로 뛰어서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이었죠.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당시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독일은 수주량은 적지만 정밀한 고급 선박 제조로 유명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저희에게 맞는 파트너가 될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시간표도 정확하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규칙적이었죠. 마이어베르푸트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이라기보다는 정밀한 연구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계산된 듯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조경까지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도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신발 소리조차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슈탄젤 디렉터가 저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40대 초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첫 악수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죠. 저희는 크루즈선 건조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급 LNG선도 충분히 가능해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 자신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자동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용접을 하고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품질을 체크했죠.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설계팀과의 미팅에서도 그들의 논리적 사고와 세련된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선박 구조를 설명하고 복잡한 수식들로 안전성을 증명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즉시 정확한 답변이 나왔고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한국에 대해 빠르기는 하지만 반복적인 작업에 치중한다는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마치 한국을 대량 생산 공장 정도로 보는 듯 했어요. 아시아 조선소들은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함이 부족하죠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에는 독일의 기술적 우아함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하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도 들었죠. 마치 아름다운 이론서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완벽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순간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말소리도 더 활기차고 움직임도 더 빨랐죠. 현대삼호중공업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바다 위에는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이 떠 있었어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독일의 정교함과는 다른 거대하고 역동적인 힘이 느껴졌어요. 김도윤 선임 기술자가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분의 첫인상은 조용하지만 든든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눈빛이 확고했죠. 저희는 LNG선 블록 조립부터 실증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과장된 설명이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없었어요. 그냥 직접 보세요였죠. 정말 놀라웠던 건 실제로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이론적 설명이 줄을 이뤘다면 한국에서는 실제 운항 상황에서의 검증이 핵심이었어요. 실제 바닷물을 퍼올려서 테스트하고 실제 파도 조건에서 안정성을 확인했죠. 김도윤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계획보다 실제로 말합니다. 그 순간 한국이 세계 LNG선 수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론이 아닌 실제 바다에서 검증된 기술, 그것이 한국 조선업의 힘이었던 거죠. 독일이 우아한 설계도를 보여줄 때 한국은 이미 그 배를 바다에 띄우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 곳곳에서 만난 작업자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정말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독일은 모든 것을 자동화 시스템에 맡기려 했고 한국은 AI와 인력을 융합한 운영 모델을 강조했어요. 독일 쪽에서는 기계가 실수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라고 자신했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주었죠. 현대삼호중공업의 3교대 교육 시스템을 견학할 때였습니다. 밤 10시에도 신입사원들이 베테랑 기술자들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수진 용접 기술 마스터는 57세의 베테랑으로 30척이 넘는 배를 바다에 띄운 전설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용접은 철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책임을 이어붙이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율이 흘렀어요. 한국의 현장에서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반복 훈련이 핵심이었죠. 베테랑이 신입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자들의 접근법도 달랐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가장 먼저 설계에 넣는다는 한국식 접근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실패를 예방하려 한다면 한국은 실패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설계부터 달리하고 있었던 거죠. 현장 복합형 자동화라고 부르는 한국의 시스템은 기계와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담당할 부분과 사람이 판단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독일의 시스템이 완벽한 레시피라면 한국의 시스템은 숙련된 요리사 같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인 한국의 모델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진짜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해상 테스트 중에 가상사고 상황을 만들어 봤어요. LNG선의 냉각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시나리오였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응 방식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독일 팀은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뜨는 지시사항을 따라 단계별로 점검하고 시스템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실행했죠. 정확하고 안전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밤 10시였는데도 김도윤 씨가 전체 긴급 대응팀을 즉시 가동시켰습니다. 현장 책임자부터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까지 모든 사람이 이 시간 만에 집결했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나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이 시간 만에 문제 해결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척척 움직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조선소의 즉각적 유연성이구나 싶었죠. 독일의 시스템은 정확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살아있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위기 대응 훈련을 실제 배에서 정기적으로 한다는 점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전에서 말이죠. 현장 책임자의 권한도 대단했습니다.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독일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살아있는 대응력이라는 걸요. 위기 대응 훈련조차 실제 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독일은 분명히 세련된 기술적 설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죠. 데이터도 완벽했고 프레젠테이션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여준 건 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신뢰와 실무 중심의 접근법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독일이 말하고 위기는 한국이 다룬다. 상무들은 예상대로 독일 쪽에 기울어졌어요. 유럽의 명성과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독일 기술의 안정성은 이미 검증되었잖아요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독일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뭔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실전 대응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학도로서 항상 데이터를 믿어왔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너머의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 그들의 책임감,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단결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치로 표현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행동으로 설득했다. 이 한 문장이 제가 느낀 모든 걸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국의 기술자들과 비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공식적인 미팅이 아닌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독일 기술자에게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계가 해결합니다. 저희는 기계가 실수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들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죠. 김도윤 씨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임자는 끝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도 시스템이 멈춰도 사람이 있는 한 해결책은 나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던 거죠. 독일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를 예방하려 했고, 한국은 어떤 문제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자연 앞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력과 책임감이었죠. 최종 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나는 기술보다 그 기술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행동으로 설득했어요.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태도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이유였죠. 독일의 기계적 완벽함보다 한국의 인간적 완성도가 더 신뢰스러웠어요. 바다를 설계하는 건 결국 사람이고 바다를 책임지는 것도 사람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오로라 라인은 한국 현대삼호중공업의 12척을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사회의에서 최종 발표를 할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라고 말했죠. 첫 선박의 진수식이 부산에서 열렸을 때 저는 김도윤 씨와 함께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로러 코리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배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조용한 부산 앞바다 물살 위에 떠오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배 위에서 바라본 부산 조선소의 모습도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크레인들이 새로운 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김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배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네요. 그분은 미소만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서 자부심과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광고가 아닌 실력으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세계 해운업계를 움직이는 결정이 한국의 사람 중심 기술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다고요. 1년 후 어로러 코리어가 첫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무원들이 이 배는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한국이 LNG선 세계 수주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독일이 고급 크루즈선 중심의 틈새 시장에서 뛰어난 정밀함을 보여주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대량 생산과 위기 대응, 현장 교육의 삼박자가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기술의 승부가 아니라 철학의 승부였고 한국이 그 승부에서 이겼던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